제 이름은 수지 컥입니다. 저는 35살이고 직장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 저보다 5살 많은 남편 샘을 만났습니다. 우리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8살 포함 3명의 가족입니다. 새아들 샘은 잘 알려진 대기업의 지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언젠가 회사의 본사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는 야심차고 성실하며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자정쯤 집에 오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나는 결혼한 이후로 10년 동안 계속 그를 지원해왔다. 나는 집안일과 육아, 일을 부지런히 관리했다. 샘이 매일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늦게 집에 오면 편히 쉴 수 있도록 한다. 밤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과한 거 아니냐, 혼나지 않고 좀 쉬어도 되냐는 말을 가끔 하는데 나는 항상 관리를 잘해서 별로 힘들지 않았다. 샘도 나한테 고맙다고 자주 말해줘서 항상 고마워 수지야. 너 덕분에 매일매일 계속 할 수 있어 행복하고 더 의욕이 넘쳤어. 드디어 샘이 집에 오자마자 승진이 결정됐어. 응 들어봐. 내가 승진해서 내가 한 프로젝트가 인정을 받아서 가볼게. 다음번엔 본사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료 중 1등으로 승진한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군요. 정말 축하드려요. 어린아이처럼 들떠있는 남편의 모습이 마치 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쁨 그의 노력이 정말 기뻤습니다. 과장딸이에요. 올해 26살 나 재혼할 거니까 너 같은 늙은이는 이제 필요 없어. 이혼하자. 또 들어도 소용없어. 애인이 이해가 안 돼. 이혼과 재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얼마 전에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제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솔직히 당신은 아내로서 정말 쓸모가 없군요. 뭐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알바가 한 번에 이해를 못해요. 남편이 착각해요. 나는 알바도 아니고 정규직인데 어떻게 자기 아내에 대해 그런 실수를 하고 나를 쓸모없는 아내라고 부르겠어요? 내 마음이 혼란에 빠지기 전에는 이것이 정말로 그의 본성이 혼란스럽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 끝에 나는 결국 이혼에 동의했고 그의 시상식에서 그는 그가 항상 삶을 과소평가했던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수상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내 손녀와 결혼 생활은 잘 돼가는가? 남편에게 닥친 충격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 사람이 갑자기 애인이 있다고 선언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날부터 나는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그는 국가를 배려하지 않고 수다를 떨기 시작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길고 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학과장의 딸과 함께 축하를 받아 승진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딸과 친해져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게 했고 학과장과도 친분을 쌓으며 자신의 경력을 쌓았다. 심지어 자신의 최근 프로젝트가 학과장의 영향력과 학과장의 조언으로 인정받았다고도 했다. 나를 떠나 그의 딸과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그게 내 남편이 말한 요점이다. 내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부서장은 내 남편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그의 딸과 결혼하도록 격려했다. 이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그 불륜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 자기 딸이 유부남의 애인이 됐다고 비난한 게 아니고 만약 이 일이 밝혀지면 학과장은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과장에게 빚을 지고 있는 남편은 분명 시키는 대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편리한 꼭두각시를 얻은 듯이 남편이 학과장을 쓰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가더라. 아니 남편이 침묵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오랫동안 조용히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혼을 찬성하는 것뿐이야. 이혼 서류에 서명만 하면 돼. 그 사람은 주머니에서 접힌 이혼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처박았어. 난 내가 항상 소란을 피우는 게 지겨워. 묻지도 않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귀찮고 집이 전혀 편하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샤를 낳은 이후로 넌 그렇게 많이 늙었고 거의 늙지 않았어. 더 이상 외모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여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기와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당신 같은 늙은 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날 때 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말 끔찍해요. 말하자면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그의 진심이겠지. 내 진심은 어떨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이 사람과 단 1초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 그게 유일한 선택이에요. 다행히도 저는 독립했어요. 그는 어떻게든 저를 아르바이트로 오해하지만 저는 꾸준한 수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그의 잘못입니다.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한다. 그 사람이 양육비를 거부할 것 같지는 않다. 네, 맞아요. 남편과 이혼해도 문제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혼에 동의합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순조롭게 서명했습니다. 만족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그 사람 양육비 달라고 할게 앞으로는 슌이랑 나뿐이겠다. 가엾게도 남편이 5월감에 입술을 비틀었다고 했어. 그렇지 번거롭구나. 알바와는 달리 돈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달렸다면 나는가 승진한 엘리트야. 내 인심에 감사해라. 고맙다. 며칠 내로 이사 갈 거야. 그 사람이 숨겼다는 게 충격적이야. 10년 동안 이런 본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무뎌서 결국 눈치채지 못했을지 어쩌면 우리 둘 다 자기중심적이었을지 서로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 자기 아들을 걱정하지 않는 남편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말해야 했는데 슌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 내 마음이 아팠어. 이게 얼마나 슌을 괴롭히는지 몰랐어. 내가 정말 바보야. 슌을 꽉 안고 슌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어 미안해.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더 일찍 눈치채지 못해서 정말 나쁜 엄마. 엄마 넌 전혀 나쁘지 않아. 아빠가 너와 나를 배신한 게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슌 내가 갈게. 엄마 아빠 말은 상관없어. 엄마를 선택해요. 아빠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슌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일을 나누고 짐을 싸서 방 청소만 했어요. 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3일 만에 집을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언제든지 집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부모님 집에 머물 생각으로 잠시 일을 쉬고 떠났습니다. 낮에 전 남편이 회사에 있는 동안 집은 학교에서 슌을 데리러 곧장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서류를 잘 제출한 이후로 전 남편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전 남편은 이제 결심하고 나니 그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배움의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게 느껴졌던 10년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삶의 경험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하는 삶에 애착을 갖는 것만큼 스스로 결정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성취감이라고 생각한 것만큼 전 남편과 함께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그 에너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부모님 집에서 결정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필요한 만큼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슌 환영합니다. 당신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상대로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 야 이게 다 뭐야? 소리 좀 낮춰줄래?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 지르는 전 남편에게 태연하게 대답했어. 전화 갑자기 왜 전화하는 거야? 자녀 양육비 받았어. 우리 인연은 완전히 끊어야지.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돌아왔어. 무슨 일인지 무슨 뜻인지는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했다면 특별한 건 없어요. 끊을게요. 아니 끊지 마세요. 제발 끊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전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어요. 잠깐 얘기를 들어보더니 어제는 본사에서 제가 언급한 프로젝트 시상식이 있었는데 회장님도 거기 계셔서 평소처럼 프로젝트 칭찬을 하면서 말을 시작하시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손녀와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린 학과장 딸 얘기인 줄 알았는데 회장님 손녀인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신혼 느낌이더라. 그랬더니 안한 당신이 10년 전에 내 손녀와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신혼 느낌이군요. 뭐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은 일이죠. 계속 좋은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고 물어봐도 그녀는 그러더군요. 회장의 손녀도 아니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할아버지가 사기꾼이냐고 물으니 전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울고 있는 게 자기에게 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걸까?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손녀냐? 신 회장이라면 내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대답하니 전 남편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영혼이 떠난 것 같았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유명 기업의 창업자이자 현 회장입니다. 대기업의 아버지가 그 뒤를 이어 회사의 CEO를 맡고 계시지만 최전선에서 물러나셨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을 할아버지에게 알렸는데 아버지께서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진지하고 친절하게 위로해줘서 알았어. 다음 시상식 때 보면 좀 소란스러울지도 모르겠다. 할아버지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그 자극적인 댓글이 바로 남편이 어색하게 전달한 말이었을 거라고 하셨다. 손녀와의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10년 전 결혼했지만 여전히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다는 말은 다정한 할아버지의 다정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전 남편에게는 전혀 그랬을 것이다.
내 손녀가 누군지 당황스럽네. 과장딸이 아니었나 싶겠지. 답은 하나밖에 없지.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못 느꼈지만 나와 10년을 함께하면서 모를 리가 없지. 전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보여줬는데 내가 회장 손녀라고 말하자 그는 말문이 막혔다가 곧 평정을 되찾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회장 손녀야, 무슨 농담이냐, 이거 나한테 숨긴 거냐, 나를 속이는 거냐, 내가 회장 손녀인 줄 알았더라면 학과장 딸이랑 분류 안 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을 때 전 남편은 침묵했다. 표시해, 우리 결혼식에서 봤지? 너무 바빠서 그 이후로 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냥 회사원이었다고 해서 CEO 한 명은 여전히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가 믿었던 회사의 일원이므로 필요할 때 직함을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단지 직원이라고 말하지만 가족 출신이라면 가족의 집은 평범한 콘도였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그 회사 좀 더 좋은 곳에 살 줄 알았는데 결혼 소개하러 왔을 때 들렀던 방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사무실이었어. 우리 집 한 채 말하는 거면 리모델링 중이었어. 결혼기념일에 오시면 항상 명절에 일이나 출장으로 바쁘다고 하시고 가족 모임에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셔서 지금은 한 번도 볼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자주 의심스럽습니다. 일 중이거나 출장 중이라고 했었지 어쩌면 이를 핑계로 애인을 만났을지도 모르지. 내가 귀찮다면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걸 싫어할 텐데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예상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긁는 소리 머리를 긁고 있었나 봐. 수지, 우리 직접 만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사이에 오해가 많았나 봐.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나 지금 해외 출장 중이야. 응, 해외. 응, 나 1999년 카페에 앉아 있었어. 해외에서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왔네요. 저는 출장 중이라 다음 주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해외 출장? 왜? 알바가 아닌데 어떻게 알바가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또 오해. 나 알바가 아니야. 아버지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어떻게 그랬어?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생각하니 전 남편이 계속 반복해서 더 혼란스러워 보였는데 갑자기 어린애처럼 그 사람이 생각난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당신 아버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본사 직원? 글쎄요. 저는 그냥 지점 직원이에요. 네, 그렇긴 한데 본사든 지점이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죠. 누가 위아래냐는 아니고 닥쳐 본부에서 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거기 가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너도 그걸 숨기고 있었어. 그렇지, 지점에서 일한다고 나를 얕잡아봤지. 그건 근거 없는 비난과 망상일 뿐이야. 나를 무시한 건 너였지. 그렇지 않아? 당신을 얕본 적도 없고 이제 우리는 아무 관련도 없는 낯선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덜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의 불만은 충분히 감사해야 해. 안녕 잠깐만. 전 남편이 솔직하게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어. 전 남편에 대한 내 감정은 이제 아무것도 없거나 혐오스러울 뿐이지만 그 사람이 아마 이겼을 거야. 혹시라도 조용히 물러서지 말고 며칠간 일에 집중하다 출장을 마치고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공항에 나를 마중 나온 어머니가 표정이 어두워 아빠가 말했다. 샘이 본사로 와서 대화를 요구하며 CEO 사무실로 난입했지만 거절당했지만 본사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의견을 더욱 악화시킬 뿐인 전 남편의 행동에 경악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나와 화해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었을까? 그가 재혼한 부서장의 딸은 어떻습니까? 그의 행동이 너무 충동적이어서 그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게 이제 전 남편에 대한 불신이 더해졌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지 며칠 만에 드디어 전 남편 수지를 만났어요. 드디어 당신을 찾았어요. 제발 제 말만 들어주세요. 보안, 이 남자는 미국 출신이 아닙니다. 본부 수상한 사람이네. 전 남편이 내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들었어. 나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다음 순간 전 남편이 붙잡힌 사방에서 경비원들이 날아왔다. 교도관들이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전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내 말은 좀 들어줄 수 있지. 의심스러운 사람과 의논할 것도 없지. 거기 있니? 나는 전 남편을 멸시하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지만 여기서는 거절해도 그 사람은 분명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 계속해서 이렇게 본부를 폭행할 텐데 너무 곤란해서 한숨을 쉬며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끊고 전 남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안을 위한 회의입니다. 이 사람을 3층 회의실로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회의 소식을 듣고 전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지만 곧 일어날 토론은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온건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회의실 뒤에는 나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전 남편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기 서 있는 전 남편은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컨설팅입니다. 변호사 나는 그를 증인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인은 그를 분위기의 일부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떨면서 말하세요. 수지에게 상처를 입힌 모든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이제부터 저는 변화하고 더 잘할 거예요. 가족 문제에 전념할 테니 수지를 다시 시작하세요. 내 전 남편이 무엇을 쳐다봤을 것 같나요? 난 애써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 그 사람과 다시 함께 걸어갈 미래는 절대 없어. 왜 안 되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당신과 다시 시작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사과해봐. 솔직히 너의 진짜 모습이 보여. 오 당황해서 움츠러들었지만 너무 늦었어. 아버지 할아버지의 싸늘한 눈빛이 전 남편을 꿰뚫고 바로 그 순간 향해 달려가는 다급한 발소리. 우리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 내 전 남편의 현 부인과 그 아버지 즉 학과장과 그 딸. 제발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 남자와 내 딸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서 제발 강등하지 마. 잠깐만요. 아빠가 먼저 저를 지켜주셔야 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남자에게 속고 강요당했어요. 불륜인지도 몰랐어요. 피해자였어요. 충격 파장. 사부의 전 남편. 눈이 하얗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딸 린이 방에 들이닥쳐 전황을 모르고 각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부서장 자리를 지켜보았고 린은 그 사건을 지원한 부서장으로 회사 내에서 매우 위태로워졌고 전 남편에게 유리한 내부 정보가 유출된 강등 및 급여 삭감. 린은 회사 내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더 나아가 전 남편은 자신이 전 남편 외에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그들과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인데 말썽꾸러기 셋이 여기 모였다. 두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딸이 선택한 남자라면 그 누구도 진정한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틀릴 수 없다고 했다. 결혼했지 린. 넌 항상 내 승진을 지지하고 있었어. 아버지한테 부탁한 게 다 사실이 아니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내뱉고 나한테 환심을 사서 그 정보 덕분에 내가 가진 정보를 훔쳐갔다고 말한 기억은 없어. 그 프로젝트도 성공했지. 그렇지 않았나? 난 아무것도 몰랐어. 모든 걸 너 혼자 했다고 비난하지 마. 마저 나도 몰랐어. 너 결혼한 것도 몰랐고 내 아내가 내가 해안불에 있다고 자랑했던 회장의 손녀라는 것도 몰랐어. 엘리트 경로. 그래서 나는 당신이 최고의 캐치라고 생각하고 아빠에게 당신을 돌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녕 션. 가족을 위해 전혀 가보지 못한 모든 일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고 난 더 나은 아빠가 될 거야. 안녕 션. 너 야구부에 가입했지? 주말에는 캐치볼 게임 하자. 응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지. 그렇지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엄마에게 설득할 수 있게 도와줘. 야구가 아니라 축구 동아리야.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잖아. 내 생일도 기억 안 나냐? 아니 그게 아니고 친아들한테 냉담한 눈빛을 받았다는 거야. 엄마와 나를 배신하고 머뭇거렸던 전 남편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니? 그런 일들. 당신은 나에게 더 이상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관여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나는 내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내 전 남편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화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내가 회장님 손녀니까 넌 항상 너만 생각했지. 알면서 왜 내 말을 들어야 하지? 우리가 더 이상 내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혼낸 뒤에는 다시는 우리한테 모습을 보이지 마. 그 사람 내 전 남편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한심하게 울기 시작했지만 여기 있는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부서장의 더러운 변명과 우리 변호사가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보복이었습니다. 내 전 남편이 퍼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불륜으로 승진했고 아마도 기분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사임했습니다. 부서장과 린도 비슷한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내 전 남편이 지불한 자녀 양육비는 결과적으로 승진해서 예상했던 인상된 급여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빚을 지게 되었고 지금은 아침부터 밤까지 필사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